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문제는 좀 풀만 했습니까? 예? 예. 근데 또 설명을 듣다 보면은 뭐 다 배운 거고, 예, 그다음 틀리라고 내는 문제 같은 것도 읽어보면 그 안에 또 정답이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자신이 중요하고요. 객관식은 자신감이 50%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째려보면은요, 5개 지문 중에서 가늘게 떨리는 지문이 있어요. 예, 그게 정답이야. 아, 제가 저 녀석이 내가 정답인 줄 아는가 보다 해서 가늘게 떨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 앞에서 자기가 긴장하고 본인이 떨면은요, 이제 지문이 놀리기 시작합니다. 나 찾아봐라 하면서. 예, 그래서 객관식은 자신감이 50%다. 나는 어차피 40문제를 다 맞힐 게 아니야. 내 공부한 거에서 실수하지 않고 맞히겠다. 틀린 거 찾기, 틀린 지문 한 개 찾는 거예요. 옳은 거 찾기, 옳은 거 하나 찾아내고. 그러니까 지문 한 개만 알면 그거 가지고 정답을 찾는 겁니다. 절대 5개 지문 다 알고 맞히는 문제는 10개가 안 돼요. 예. 자, 그런 각오로 문제를 푸시면은 성적이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자, 우리 81번부터 보겠습니다. 광역 도시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기니까 틀린 거 4개가 있겠네. 그렇죠? 일단 5번 지문 보겠어요. 국토부 장관은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한 경우 등록된 정보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된다. 5번 정답이죠. 그래서 5번이 광역도시계획 파트에서 가장 최근에 신설된 주문입니다. 1번 군수는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죠. 그렇죠? 1번 틀렸고 2번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또는 변경. 그러니까 지정은 조금 밋밋하니까 변경이라는 단어를 써놨지만 별 차이가 없죠.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왜 중도위가 나와, 그렇죠? 지도위가 나와야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부 장관이 나올 때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도위 심의를 거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지, 심의와 협의, 그죠? 협의와 심의. 승인은 도지사가 수립했을 때는요. 자, 도지사가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 안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번은 아예 말이 안 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고 또 설사 협의라고 나왔다 그래도 순서가 바뀌었어. 협의가 먼저야. 그 다음에 심의고, 그 다음에 또 도지사가 수립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지도 않아. 그렇죠? 3번 국토부 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했을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 준다. 자, 그러면은요, 이 3번 지문을 갖다가 우리 요약집을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 파트를 보세요. 예. 자, 6페이지 맨 밑에 가로 4번의 통보를 보세요.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누구에게 시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 왜? 왜? 그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면은요, 지정된 광역계획권 안에서 수립을 해야 될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수립할 사람한테 알려줘야지. 내가 지정했으니까 이제 수립해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왜 나오냐는 거지. 예.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요.
4번 광역 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 2년짜리 안 나오지. 그렇죠? 광역 계획권을 갖다 도지사가 지정했을 때 3년 내에 시장 군수가 수립을 해서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해야 되는데 승인 신청이 없다. 아, 그러면 더 이상 수립할 마음이 없는가 보다. 기다리다가 지친 도지사가 직접 수립한다죠. 예. 그래서 1번부터 4번 다 틀렸고 5번이 정답. 만약에 1부터 4까지 잘 모른다 그래도 5번이 워낙 확실한 게 있으니까 바로 정답이 됩니다. 예. 자, 82번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기. 4번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을 제안받은 자는 제한된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4번 틀렸고요. 1번 국토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직접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아니면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 후 3년 내에 승인 신청 없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위반할 수 있다. 2번 도시군 관리 계획은 광역이나 기본 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단 대법원 판례 위반되어도 당연 무효는 아니다. 자, 주민은 지구 단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주민의 위반 제한 사항은 필히 암기하셔야 돼요. 매년 지문에 나옵니다. 5번 주거 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은 이미 개발이 끝났어. 그렇죠? 그러면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이 그냥 된 게 아니야. 주거 상업 공업 지역 만들 때 가장 열심히 하는 게 토지 적성 평가야. 또 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5번 생략 가능. 자, 83번 도시군 기본 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찾기입니다. 옳은 거 찾기. 자, 5번 보세요. 도시군 기본 계획에 관해서는 권리 침해를 이유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 계획 비구속적 행정 계획 일반 국민들한테 직접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해도 부적법 박하.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똑같은 단어를 좀 아셔야 돼요. 똑같은 단어. 예전에도 물론 시험에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똑같은 단어들이 있어요. 비구속적 행정 계획. 비구속적이다. 비구속적 행정 계획이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한테 효력을 안 미치니까 행정 소송이나 행정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데 이 비구속적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판례는 행정 규칙적 성질, 행정 규칙적 성질 또는 행정 명령적 성질, 명령적 성질 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행정 규칙적 성질, 행정 명령적 성질. 행정 규칙하고 행정 명령의 특징은요. 행정 기관에는 효력을 미치는데 일반 국민들한테는 효력이 안 미치는 게 행정 규칙이나 행정 명령이에요. 그래서 행정 규칙적 성질 그러면 일반 국민들한테 효력이 미치지 않는 비구속적 성질과 같은 뜻이라고요. 둘 다 시험에 나왔었어요. 판례로. 기출 문제 나왔다고요. 그 자기가 비구속적 성질만 외우고 갔는데 갑자기 시험 문제 행정 규칙적 성질을 가진 계획이다. 틀렸어. 그 다음에 갔는데 이번에는 행정 명령적 성질로 나왔어. 또 나왔어. 2년 연속. 때린들 또 때렸어. 예.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5번이 옳은 거고 1번 도시군 기본 계획은 20년을 단위로 수립한다. 틀렸죠? 예.
그러면 왜 뜬금없이 1번 지문 써놨냐면 옛날에는 이랬다는 거지. 옛날 주문이고. 2번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에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 틀렸고, 3번 도시군 기본 계획은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6명 시장 군수 의견을 들어 수립한다. 절대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4번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야 돼. 이거 시험 지문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그래서 요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제일 먼저 이제 기초조사 나오잖아요. 광역 도시 계획을 준용하고, 그다음 이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요 두 개가 광역 도시 계획이 있던 것을 그대로 빌려 쓰는 거 준용한다고요. 근데 요 다음 절차가 이제 시험 나오는 거지. 지방의회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칩니다. 그리고 이제 수립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수립권자가 6명이었잖아. 그렇죠?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인데, 그러면 이 6개를 다 쓰기 귀찮으니까 교수님들은 항상 도시군 기본 계획을 시장 군수가 수립할 때는 미리 시군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걸 계속 시험에는.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군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야 되죠. 예. 그래서 5번이 오는 거. 자, 84번. 주민이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권자에게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골라라. 그러면 시가와 조정 구역의 지정 변경. 이거는 위반 제한에 나올 수가 없죠. 예.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에는 나오지만, 그래서 갑자기 머리가 멍해질 때 틀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도시군 관리 계획 나왔잖아. 그렇죠?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위반 제한을 물어보는 거지. 위반 제한 사항을. 그래서 시가와 조정 구역은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에는 나오지만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 제한 사항에는 안 나온다고.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있고, 지구 단위 계획 있고, 도시군 계획 시설 입체 복합 구역이 있으니까 니은, 디귿, 리을. 정답은 4번. 예. 그다음 85번 도시군 관리 계획 이제 결정에 대한 게 나왔습니다. 틀린 거 찾기. 결정에 대해서 1번 시도지사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야 된다. 없죠. 자, 결정하기 위해서는 협의와 심의를 거쳐. 주민의 의견 청취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위반하기 위해서 거치는 절차지. 그래서 시도지사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할 때 거치는 거 협의와 심의. 그렇죠? 그다음에 위반권자가 위반하기 위해서 거치는 절차, 기초조사 등등 하고, 주민의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서 위반. 그렇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 그럼 1번 지문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던 지문. 예. 써놨어 그냥. 예. 여기 나오는 문제 지문은요. 내가 만든다는 게 아니라 교수님들이 여기저기 낸 시험 문제 있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 그 문제 5개 지문 중에 2개는 쓸모없는 지문이야. 2개를 빼. 3개 남잖아. 다른 문제가 또 있는데 거기서 3개는 쓸모없는 지문이야. 2개만 괜찮아. 합쳐. 로봇 합체하듯이. 여러분들 문제 하나 푸는 게 교수님 내셨던 문제 최소한 1문제, 2문제, 3문제는 풀 수 있는
예, 그 내용으로 만들어 놨다고요. 예. 나름 밤에 잠 안 자고 예. 이 지문을 여기다 하나 넣을까 뺄까 예. 고민했다고요. 그냥 대충 한 게 아니라 예. 그래서 40문제를 풀어도 한 100문제 정도 교수님이 내신 문제를 풀 수 있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예. 박 교수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하나의 지문을 선정하기 위해서 예. 그렇다는 거지. 예. 자, 그렇게 해서 일단 1번 틀렸고 2번 국토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중도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다. 협의 심의. 그렇죠? 2번 지문 잘 읽어보면은 또 1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지. 이제 협의와 심의를 거치니까. 3번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이 입안해서 결정한 것을 건방지게 시도지사가 또 변경해서 결정할 때는 미리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를 하여한다. 3번 지문은 역사상 시험에 딱 2번 나왔었어요. 4번 도시군 관리 계획 변경할 때도 국토부 장관의 협의와 심의, 변경은 원칙으로 돌아가니까. 5번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때만 해당. 그 도시군 관리 계획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 혐의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자, 86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것. 자, 의무적 지정 대상 10년짜리가 있고 30만이 있죠. 그렇죠? 예. 의무적. 자, 그러면은 1번하고 2번은 임의적 지정 대상적. 대규모 건축이 있는 지정할 수 있다고. 3번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서 이러면 안 되지.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한 지역이죠.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는요. 사업 끝난 후 10년이야. 30만이 아니라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해제, 녹지가 주상공으로 변경되는 지역이 30만이고 서로 연결이 틀렸어. 그렇죠? 그래서 5번 시가와 조정구역이 해제가 될 때는 지정할 수 있다. 특히 그 면적이 30만 이상일 때는요. 지정하여야 한다. 그렇죠? 5번 하시면 네, 5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7번 국토계획법상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인 것은 2번하고 4번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정답 2번이죠. 예. 자, 이제 88번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찾기. 몇 번이 틀렸나? 2번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도 당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에게 아니죠. 그 자를 시행자로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죠. 틀린 거 2번이죠. 2번. 그럼 1번 지문은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3번 결정고실로부터 10년이 지났는데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내 땅 사과나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언제?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해서지. 예. 경우가 있다. 그 장이 있죠. 지목이 대인 토지 안에서. 4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실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 안 됐고
단계별 집행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그 얘기는 1단계 집행 계획도 수립 안 됐다는 뜻이니까 1단계 집행 계획은 3년 이내 해야 될 계획. 그러면 3년 내에 도시군 계획 시설, 예를 들면 학교라든가 공원이 설치될 예정이 없대. 그러면 그 땅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개발행위 허가를 거쳐서 가설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이때 가설 건축물이 바로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건축법에 나오는 바로 그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그래서 3층 이하 3년 이내 새로운 간선 공급 시설의 설치가 필요 없을 건, 분양의 목적이 아닐 건, 이런 요건들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그거죠. 그 다음에 5번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실로부터 2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을 잃는다. 20년을 10년으로 바꾸는 문제 있고 다음 날을 빼고 내는 문제 있고 이 지문은 항상 5번에 나왔어요. 예. 그 연습할 때도 5번에 놓았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말 갖다 함부로 뭐 하기가 참 그랬어요. 예. 5번에 냈다. 교수님께서 제 강의를 듣고 1번으로 옮길까봐 실제로 그런 일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부동산학과 교수님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가 이제 문제 내기 전에 그동안 개정된 거라든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부동산학과 학생들 중에서 동영상 강의 듣는 학생들 불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강의하는 거 강의를 듣는 분들 있죠. 그분한테 IT 패스를 빌린다고 교수님들이요. 예. 그래서 제 강의를 들어요. 왜? 제가 유일한 법대 출신 전공자거든. 예. 그래서 제 거 해서 이렇게 개정된 거 체크하고 자기가 내려고 했다가 가슴으로 쓸어내리고 개정 오류 내서 오류 한 번 내면은요 5년간 재판에 불려다녀야 돼요. 5년간 대법원까지 가거든. 대법원 가면 5년 걸려요. 예전에 몇 회라고 말하면 누군지 알 수 안 되겠다. 횟수는 얘기 안 하고 부동산 공법을 출제했던 그 대학 교수님이 이건 괜찮겠네. 제 한양대 법대 선배님이셨는데 대학 교수님이셨는데 한날 제 친구의 그 경조사에 오셨는데 머리카락이 반이 빠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 출제 맡으셨다가 대법원 판례까지 가는 바에 5년 가지고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령이 생기시는 거지. 요령이. 본인은 아무리 봐도 이 개정된 걸 잘 모르거든요. 왜? 부칙에 딱 써 있어. 부칙에 제 몇 조 개정은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 시행한다. 제 몇 조 개정은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 시행한다. 아슬아슬하게 하루 차이인 경우가 있어요. 하루 차이. 근데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 개정한다고 써주면 너무나 좋아. 부칙에. 이 법 시행 후 3개월 후에 시행한다. 그러면 날짜 계산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 교수님 중에서. 날짜 계산. 날짜 계산을 갖다가 잘못한다고 민법 총칙을 제대로 공부 안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민법 총칙 날짜 계산 원칙 초일 불산입이야. 단 당일 0시부터 기산할 때는 초일 산입. 연령을 계산할 때는 초일 산입. 민법 총칙에 나와. 예. 그래서 날짜 계산을 잘못해서 하루 차이로 잘못 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진짜로. 운도 없는 거죠. 그게 자기가 걸리고 자기 그 문제 낼지 어떻게 하나.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5번 지문도 시험에 계속 나와요. 지금 나온 게 한 7번은 될 거야. 중개사 시험만. 예. 89번 용적률 최대한도로 틀린 거 찾기. 몇 번이 틀렸나? 3번이죠. 예.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예. 중심 상업지역 1500 539는 중학교 1학년 그렇죠? 이제 좀 어려운 공부하다 보니까 이맘때 되면 이런 게 흔들려. 용도 지역의 뜻을 까먹기 시작하고 건별 용적률 헷갈리기 시작하고
예, 어려운 거 공부하다 보니까 기초 흔들리는 거 아닌가, 그죠? 예. 90번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절차상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예, 틀린 것은 특례.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 결정 절차를 거쳐서 용도 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 절차 없이 용도 지역이 지정되거나 변경되는 예외가 있더라. 이걸 특례라 그러고 특례는 용도 지역에만 나옵니다. 틀린 거 찾기 몇 번? 1번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 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면 도시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고 예. 자 결정 고시까지 된 것으로 보죠. 여기는 자 그러면 절대 도시적 안 되는 산업단지 두 개 있었죠. 농공단지 X, 준산업단지 X. 산업단지 X입니다. 농공단지는 이미 3번이나 정답으로 나왔고 준산업단지는 아직 시험에 낸 적이 없어. 틀린 지문으로. 교수님들 만났을 때 제가 설명드렸어요. 아직 요거 안 냈다고. 아 그래요? 예. 참고하시라니까요. 내가 힌트 막 드리고 제 문제 막 메일로 보내드리고 막 써도 괜찮다. 너무 친절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실제로 그 문제 나온 적도 있어. 내가 보내드린 메일로 보내드린 문제 나온 적 있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1번 지문도 시험에서 빨리 문제 풀다 보면은 그냥 국가 일반만 보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 예. 2번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2번 지문 제가 2번에 넣어놨잖아요. 실제 이것을 내시는 교수님 항상 5번 지문에 내. 항상 5번에 내요. 실제로는. 그래서 2번 지문 택지개발지구 지정하면 도시적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를 주로 5번 지문에 내시더라. 예. 3번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절대 관리지역 아니에요. 도시적 연접한 공유 수면은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4번은 관리지역이라는 말을 반드시 써줘야 되고 4번 시험 지문이 4번 지문이 중개사 시험에만 9번 나왔어. 중개사 시험에 9번. 9번 중에 8번은 옳은 지문 나왔고 한 번은 틀리게 냈어요. 어떻게? 농업진흥지역 지정 고시된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틀리게 나왔었다고. 그리고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관리지역이라는 말을 빼고 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관리지역에서인데 이걸 농림지역으로 바꾸면 틀려. 왜? 농림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너무나 부드럽지 않아? 예? 예. 그러면 농림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럴듯해. 아니라고. 그렇죠? 관리지역에서야. 예. 그다음에 5번 지문은 중개사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만 나왔습니다. 역시 관리지역에서나 말을 꼭 써줘야 되고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개발의 용도로 쓰지 않는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지정 고시할 때 별도로 고시를 해요. 고시가 구분하는 바에 따라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아니 왜 보전산지를 지정했을 때는 둘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가? 이거는 참고로만 들어두시면 돼요. 이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에서 두 종류예요. 임업용 산지가 있고요. 산지가 있고 공익용 산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 임업용 산지는요. 자, 임업용 산지는
요거는 농림 지역과 거의 같아. 가보면은 구별이 안 돼. 그 다음에 저 공익용 산지는 가면은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 같아요. 보전 산지가 종류가 두 개니까. 예,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고시를 해요. 이거 보전 산지 지정했고 이건 농림지역이 되는 거야. 이렇게 고시하거나 자연환경 보전 지역 되는 거야. 이렇게 고시하면 고시가 정하는 대로 용도 지역이 결정 고시가 되는 겁니다. 자, 91번 개발 밀도 관리 구역 나왔죠? 예. 개발 행위가 집중이 돼서 인구가 늘어나는데 기반 시설 확충이 곤란해. 그래서 돈이 없거나 땅이 없거나 그럴 때는 기반 시설을 늘리는 것을 포기하고 인구를 줄여서 기반 시설 부족을 해결하겠다. 인구를 줄이는 방법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줄인다. 이게 무슨 뜻인가?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한다. 그래서 법에서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 강화. 대통령령에는 건폐율 강화는 안 나오고 용적률만 절반으로 줄인다. 최대한도의 50% 범위 내에서 강화다. 그러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요. 개발이 끝나서 더 이상 기반 시설 설치할 땅이 없는 곳,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지정합니다. 그래서 1번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6명 시장 군수가 지정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지정한다고 틀리게 나왔다. 그렇죠? 절대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지정하는 게 아니다. 6명 시장 군수. 왜? 기반 시설 부족을 해결할 책임은 지자체장한테 있다. 2번 어디다가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지정하고 3번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4번 자,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50%죠? 예, 범위에서 60% 아니다. 50%다. 예, 강화다. 완화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그렇죠? 정하죠. 4번 정답. 92번이 이제 기반 시설 부담 구역입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의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 옳은 것. 기반 시설 부담 구역에서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 행위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이나 증축. 가로하고 기존 건축물, 기존입니다. 오타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해서 200제곱미터. 그럼 200제곱미터는 연면적이란 뜻이구나. 그렇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X.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신축이나 증축 인구가 늘어나고 개축이나 재축 인구가 안 늘어나거든요. 예, 그걸 이제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93번 문제 보세요. 93번 문제 무수히 나왔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시도지사는 4명을 말한다. 예, 특별자치시장 나오면 안 된다. 그렇죠? 예. 예외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거. 우리 계속 공부했었죠? 예. 그래서 아닌 거 찾기. 국가가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공사 나오면 안 된다 그랬죠. 2번 정답이네. 틀린 지문으로 지방공사가 등장하면 안 돼. 교수님께서는 지방공사가 제한하는 경우라고 틀린 지문 알려줬잖아요. 그걸 들은 교수님께서 요청하는 경우로 냈어. 2번은 기출문제 냈던 지문이에요.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 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지정을 제한할 때. 4번 천재지변이 있을 때. 5번 2개 이상 시도나 대도시에 걸칠 때. 협의로 지정할 자를 정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됐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이게 5번 지문이죠. 예. 자, 94번 문제 개발계획입니다. 개발계획의 본래 명칭이 뭐예요?
도시개발 사업계획이죠. 자, 개발계획은 거의 시험에 나온다고 보고 공부하셔야 돼요. 틀린 거 찾기 몇 번. 도시구역을 지정한 후에 자 5번 지문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개발계획 공모할 때는 구역 지정 먼저 하고 개발계획 수립 나중에 할 수 있고요. 요때 1회 이상 공고해야 되고요. 이때 응모 기간은 60일 이상 아니죠. 응모 기간은 90일 이상입니다. 90일 이상. 이것도 웃기지 실제로. 왜냐 그러면 자 도시개발구역 먼저 지정했어요. 이 구역에 적용할 개발 계획에 대해서 응모를 하세요 그런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90일 내에는 개발 계획 못 만들어요. 그러면 90일 이상이라 그랬죠. 그러면 90일 내에 응모하라 그래도 법 위반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90일 안에 그 개발 계획 못 만든다고. 여러분이 자 세종시 말고 옆에 이제 세종 옆에 다른데 뭐 조치원이나 이런 데다가 만약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겠다. 즉 했어. 지정하고 개발 계획 응모하세요. 근데 응모 기간 90일입니다. 야, 90 이상이 90일 하면 돼. 그때부터 이제 조치원 일대를 개발할 계획을 아무리 빨리 만들어도 90일에 못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슬쩍 다른 이제 회사나 이런 데다가 조치원에다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테니까 개발 계획을 미리 좀 만들어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공고로 딱 해. 이 사람 다 만들어놨어. 예. 다른 사람들 보고는 그때 만들면 불가능하지. 도시개발구역의 개발 계획은 죽었다 깨어나도 90일 내 못해. 나는 할 수 있어. 왜?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게 많기 때문에 바꾸면 돼. 난 할 수 있어. 그래서 90일이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거예요. 예. 근데 60일은 너무하지, 그렇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비판받는 숫자라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1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도시개발사업계획,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동시에 하는 거고 2번 개발계획 공모할 땐 당연히 구역지정 먼저 하고 개발계획 수립 나중에 할 수 있고요. 3번 자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요. 개발계획을 공모해서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가 있고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응모를 하는가? 4번 때문에 그래요. 응모자가 시행자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인 경우 건설회사나 신탁사 같이 해당 응모자를 우선해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시행자 지정받고자 하는 겁니다. 자 95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권리 조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 권리 조정이 어떤 걸까? 자, 우리 이 권리 조정은요. 환지 처분이 있고 환지 예정지 지정 뒤에다 처분자를 붙여도 돼. 그러면 환지 처분을 받았다. 또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았다. 그러면 이 종전 토지에 있던 종전 토지 소유자나 또는 임차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은 이제 어디로 이사를 가는가? 환지나 환지 예정지로. 환지 처분 받았을 때는 환지로 이사 가고요.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 받았을 때는
환지 예정지로 이사를 가요. 근데 이사를 갔더니 세상에 환지나 환지 예정지가요. 종전 토지보다 가치가 떨어지네. 그러면 종전 토지를 빌려 쓰고 있던 임차권자 등은요. 임대료 감액 청구를 한다고. 근데 반대로 토지 소유자는요. 종전 토지보다 가치가 더 좋은 땅인데 임대료 올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임대료 증액 청구. 그래서 서로 상대방에게 임대료 증감 청구가. 그러면 임대료 증감 청구를 받은 상대방은요. 이거 응하기 싫다. 그럴 때는 계약을 해지하거나요.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권리를 포기해서 의무를 면할 수가 있어요. 해제가 아니죠. 해제는 소급표가 있지만 해지 지금까지는 유효하고 앞으로는 없다. 해지하고 권리를 포기해서 의무를 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민법하고 독일 민법의 차이 중에 하나가 이 권리 포기예요. 독일 민법은 권리 포기를 계약으로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단독 행위잖아. 그렇죠? 예. 차이가 있지. 그다음에 계약 해지나 권리 포기라서 손실을 입은 사람은 시행자에게 환지 처분을 하거나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을 한 시행자에게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 청구가 가능해. 이와 같은 청구들은 다 60일 내에 해야 돼. 60일 내에. 이거는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라는 게 이론적인 거죠. 예. 자, 그러면은 틀린 거 95번에 몇 번인가요? 틀린 것이. 자, 1번부터 당사자는 불합리하게 된 임대료 지락 기타 사용료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증감 청구받은 당사자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해서 의무를 면할 수가 있고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때 또는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에 대한 공고 있고 나서 60일이 경과했을 때는요. 이런 것을 할 수 없다. 그렇죠? 60일 내에 해야 돼요. 한다. 4번 환지로 인해서 용의권의 설정 목적 달성할 수 없는 당사자는 권리 포기나 계약 해지. 용의권이 뭐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다 용의권이죠. 예. 이로 인한 손실 보상을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손실을 보상한 시행자는 이를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그로 인해서 이익을 받을 자에게 네가 대신 물어내라 구상할 수 있다. 구상권을 가지는 거지. 그죠? 예. 잠시만 쉬었다가 96번부터 보겠습니다.